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이상홍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한 2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경주역 광장에서 지금 28일째 천막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맥스를 반대하면서요. 실은 시민 여러분들 참 많이 뵙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서라벌 신문사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맥스 반대에 대해서 발제를 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홍이라는 사람이 왜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고 저렇게 열렬히 반대하는가와 관련되어서 제 얘기를 잠시 좀 하고 준비한 발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9년 전에 후쿠시마에서 핵사고가 났었습니다. 핵사고가 났을 때 저는 한 달쯤 지나서 후쿠시마 원전 주변을 한 일주일간 조사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방사능의 위험성을 가장 많이 우려하고 있는데요. 방사능은 맛과 냄새, 그리고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도 없죠. 볼 수도 없고 이러한 측정기가 있어야지만 방사능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곳의 측정 수치가 한 0.11에서 한 0.15 정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피폭 기준을 0.11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11을 기억을 하면서 제가 일본에 가서 본 것을 잠시 좀 공유를 했으면 합니다. 당시 후쿠시마는 참 아름다웠습니다. 4월 13일날 제가 일본에 갔으니까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곳에 방사능이 3.36이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60km가 떨어져 있었는데요. 한 30배가 넘는 방사능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곳은 월성원전에서 27km 떨어져 있습니다. 30km 떨어진 학교에서 측정을 했을 때는 120배가 넘는 방사능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km 부근에서 보시면은 곰이 출현하니까 주의하라는 푯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경주에서 접할 수 있는 푯말이 개조심밖에 없죠. 하지만 후쿠시마에는 곰이 출현하는 그러한 오지였습니다. 20km 부근의 방사능 수치는 200배가 넘었습니다. 말이 좀 빨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0분밖에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5km의 후타와마치라는 마을인데요. 이 마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예, 원자력은 우리의 밝은 미래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도시는 지금 현재 유령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경주의 밝은 미래가 저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은 지금 한반도 남쪽 면적만큼 고농도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일주일간 더 많은 활동들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몇 장의 사진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동경전력 앞에서 저희들이 집회를 하고 하는 모습인데요. 밑에 적혀 있는 게 이제 일본어로 도계자로 무릎 꿇고 사과하라, 사죄하라라는 글귀였습니다. 제가 가서 목격한 후쿠시마 핵사고는 말 그대로 범죄였습니다. 무고한 시민들이 원전 사고에서 엄청난 재난과 피해를 겪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만난 이시마루라는 선생인데요. 그 당시 나이가 72세였습니다. 이분과 함께 밤새워서 어떻게 후쿠시마 원전으로 갈지 이렇게 논의하는 장면인데요. 그 다음날 후쿠시마 원전을 가면서 이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생을 핵발전소를 반대하면서 싸워왔지만 이분은 이제 도미오카라고 원전에서 한 5km 떨어진 마을에 사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사고가 나면 늦습니다. 당신들은 꼭 성공하기 바랍니다. 라는 말을 우리한테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경주로 돌아왔는데요. 경주의 현실입니다. 이미 중저준의 해피기장이 가동되고 있고 또 신월성 1, 2호기가 있고 월성 1, 2, 3, 4호기가 있는 곳이 경주의 현실입니다. 가운데 지금 이제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곳이 맥스가 지금 현재 있고 추가로 건설될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은 한 27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준위 핵폐기물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용 해결료는 바로 고준위 핵폐기물입니다. 석탄이랑 똑같습니다. 땅속에서 우라늄 광석을 캐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우라늄 핵연료를 만듭니다. 이 핵연료를 핵연료 봉 속에 넣어서 이것이 이제 원자로에 들어가서 이렇게 물을 끓이게 되죠. 이렇게 물을 끓여서 전기를 생산하고요. 이렇게 원자로입니다. 제일 끝에 이 원자로에서 다시 빼낸 핵연료, 저것을 보고 사용 후 핵연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 후 핵연료를 수조에 넣어서 보통 보관을 하고 있지요. 월성원전을 제외한 고리 핵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벌써 40년 넘게 저렇게 물속에 있습니다. 저렇게 물속에 넣어놓는 이유는 많은 방사능이 나오기 때문이죠.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전체 그림은 정부 자료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정부에서는 분명하게 이 사용 후 핵연료를 고준위 핵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사용 후 핵연료를 제외한 나머지 폐기물들이 중저준의 폐기물이고 이 폐기물들이 지금 현재 경주에 와서 처분되고 있습니다.
이 사용 해결에 대해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사람이 스치기만 해도 사망할 수 있는 강력한 방사능이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폐기물들은 최소 10만 년 이상 우리 인간 생활에서 완전히 격리를 시켜야 하는 가장 위험한 독성 폐기물입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가 한 1만 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의 역사는 5천 년 역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에 수급에나 넘는 긴 시간 동안 우리가 격리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폐기물이 월성원전에서는 원자로 한 개당 지금 현재 90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성원전을 제외한 나머지 핵발전소에서는 20톤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 맥스트를 허용하면은 1600톤이 넘는 폐기물에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고요. 이 1600톤의 폐기물은 다른 지역 핵발전소 2기가 40년 동안 배출하는 폐기물 양에 맞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맥스트를 허용하게 되면은 다른 도시로 이 고준위 폐기물을 반출하라는 그러한 우리의 요구가 명분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폐기물이 나오기 때문에 경주는 물속에만 이어놓을 수가 없고요. 물속에서 끄집어내어서 1991년부터 캐니스터를 4차례에 걸쳐서 정설해 왔고요. 지금 현재 맥스트를 7개 지었고 추가로 7개를 건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주에 있는 이 고준위 폐기물은 총 9,000톤이 넘습니다. 경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 있는 이 핵폐기물의 양이 총 8,600톤입니다. 경주가 절반이 넘게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2005년 방패장 주민투표 때 이것을 가져나가는 조건으로 우리는 방패장을 찬성을 했었습니다. 89.5%라는 압도적인 찬성을 우리는 방패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왜 받아들였습니까? 정부에서는 1998년도에 2016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하겠다라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12월 달에도 2016년까지만 사용후 해결료를 원전 부지에서 보관하겠다라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이 연장성산에서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특별법은 사용후 해결료 관련 시설은 경주에 건설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유치지역에. 맥스트는 분명하게 사용후 해결료 관련 시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투표를 통해서 방패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왜 받아들였죠? 고준위 폐기물을 내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환호를 했습니다. 당시에 백상승 시장님이 머리를 깎고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찬성운동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찬성 대책위에서 뿌린 유의물에도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중저준위를 받아들이고 고준위를 내보내자. 그로부터 지금 현재 15년이 지났습니다. 어떻습니까? 고준위가 나갔습니까? 아니죠. 고준위 폐기물은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더 쌓아놓기 위해서 더 보관시설을 만들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맥스트 정서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실상 2005년도에 약속이 사문화되는 것입니다. 방패장 특별법이 사문화되는 것입니다. 불법 시스템을 우리가 스스로 합법화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맥스트 없이 우리는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실상입니다. 어떤 분들은 연간 1,000억 원의 손실이 난다고 하는데 연간 1,000억 원이 아니라 8년간 2022년부터 월성원전이 최종 종료되는 2029년까지 8년간 총수익금이 988억 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노란색으로 빗금친 부분들은요, 월성 1호기 사례에서 볼 때 월성원전은 조기 노후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약 338억 원의 수익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500억 원의 수익이 들어온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이 988억 원, 연간 124억 원이죠. 이 돈은 경주시 예산으로 볼 때 상당히 미미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방패장 3천억 원도 받아봤고 월성 1호기 때 1310억도 우리가 받아봤습니다. 서민경제에 크게 도움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988억 원을 당당히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공론화를 하고 있습니다. 공론화는 우리 시민들에게 찬반을 묻는 것입니다. 반대는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리가 이 권리를 행사했다라고 해서 손실을 볼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 경주 시민들에게 찬반을 물었다라면은 우리 경주 시민들이 맥스트를 반대하면은 그에 따른 손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지난 15년간 정부와 핵산업계가 제대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책임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보상금을 요구해야죠. 988억 원을 받아내야죠. 2005년도에 최항식 시장님이 머리를 깎았다면 지금 현재는 준하경 시장님이 머리를 깎고 988억 원을 받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맥스트는 당당하게 거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경주에는 9,000톤이 넘는 고준위 핵폐기물이 쌓여 있습니다. 2016년 반출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상금 받아내야죠. 톤당 100만 원만 쳐도 연간 90억입니다. 이 돈을 우리는 받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이 이 싸움을 해야죠. 왜 맥스트를 건설하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맥스트를 찬성하면 보상 명분이 사라지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 과연 맥스트를 건설하지 않아서 월성원전이 가동 중단하면 직원들이 잘리는 거 아닌가? 그것이 경주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월성원전이 영구 정지될 때까지 직원들의 고용은 법적으로 다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월성원전 영구 정지 이후에는 최소 15년간 해체를 위해서 막대한 인력과 자본이 경주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경주는 제2의 건설 붐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경주는 원전 해체를 선도하는 도시로서 이미지를 탈바꿈할 수가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지진에 대해서도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주 지진을 잊고 있어요. 그런데 포항 지진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 포항이 피해가 많았거든요. 포항의 대성 아파트 기울었습니다. 뒤쪽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대성 아파트 단지 전체 철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자동차가 저렇게 파괴되었습니다. 기억하시죠? 필로트 건물들이 다 저렇게 기초가 무너졌습니다. 경주에는 저런 사례가 없죠.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경주 지진이 포항보다 무려 4배나 강력한 지진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포항이 경주보다 4분의 1로 작은 지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주는 무사했습니다. 우리가 운이 좋았던 것이죠. 경주에서 다시 지진이 났을 때 이렇게 운이 좋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대비를 해야 합니다. 경주 지진 났을 때 월성원전 3개월간 가동을 멈추었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들 잘 모르시죠? 제가 원자력 안전위원회 보고서를 봤습니다. 보고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전소 내에서 총 893건의 경보가 발생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였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갑자기 원자로가 흔들리면서 경보가 울립니다. 893건의 경보. 그리고 원자로에서 가장 중요한 냉각제 펌프 모터가 갑자기 윙 돌아갑니다. 천천히 돌아가는 것이. 냉각수 탱크가 흔들리고, 그리고 이 안에 방사능이 평소보다 18배 증가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말이 18배지 우리 일반인 기준으로 하면 한 500배가 넘는 그러한 방사능 양입니다. 저는 월성원전의 내진 성능 규모 6.5 취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주 지진 이후에 정부에서는 핵발전소 원전의 내진 설계를 7.0으로 강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월성원전은 너무 노후화된 원전이어서 강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자료는 여러분들한테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실 때 왼쪽에 있는 것이 월성원전의 원자로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월성원전을 제외한 타 원전의 원자로입니다. 타 원전의 원자로는 두께 15cm의 스테인리스 강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월성원전의 원자로는 1cm의 강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성원전을 설치했을 때 모습입니다. 수많은 배관들이 월성원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원자로로. 그렇기 때문에 지진에 취약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더 이상 건설하지 않는 원전이죠. 이미 단종이 되었습니다. 이제 몇몇 국가에만 남아있는 노후한 핵발전소입니다. 과연 우리가 계속 돌려야 하는가? 저는 심각한 의문을 가집니다. 제일 왼쪽 상단에 있는 저것이 쓰나미 비석입니다. 일본에는 쓰나미가 많았습니다. 쓰나미가 올 때마다 일본의 조상님들이 물이 이까지 찼으니까 이 밑에서는 살아서는 안 된다 얘들하고 비석을 남겨놨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지진이 좀 잦아드니까 저것을 잊어먹고 일본 국민들이 비석 아래에서 살았죠. 후쿠시마에서 대지진이 났을 때 수만 명이 쓰나미에 휩쓸려서 사망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쓰나미 비석은 없지만 많은 우리 조상님들이 고문헌에 지진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대표적으로 석가탑입니다. 석가탑을 해체하니까 안에서 저렇게 뭉치가 나왔습니다. 저것을 번역을 하니까, 해석을 하니까 1024년과 1038년에 큰 지진이 나서 두 차례나 석가탑이 무너져서 다시 세웠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석가탑 모형을 만들어 놓고 흔들었습니다. 자그마치 규모 7.0 이상의 지진에서 석가탑이 무너졌습니다. 그러한 기록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은 옛날에 조상님들이 한옥을 짓고 살았으니까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진학자들의 얘기는 다릅니다. 특별하게 내진을 하지 않은 건물일 경우에는
콘크리트 건물보다 목조 건물이 지진에 강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 조상님들의 목조 건물들이 지진에 무너진 기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반도는 지진 안전 지역이 아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불국사에 가시면 자세하게 한번 보십시오. 불국사 보시면요, 밑에 자연석이죠. 위에 돌을 깎아서 이었습니다. 근데 반듯하게 깎지 않고 일일이 밑에 자연석과 똑같이 깎아서 맞추어 끼워놨습니다. 심지어는 여기에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맞춰서 끼워놨습니다. 이러한 공법을 그랭이 공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사용했던 내진 설계입니다. 그만큼 이 경주를 중심으로 하는 한반도에 지진이 많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러한 건축 기법이 발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론의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맥스터 정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2005년도에 약속이었던 고준의 폐기물 반출 계획 없이 맥스터 정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핀란드에 있는 고준의 핵폐기장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세계 유일합니다. 어떤 나라도 이러한 시설을 지금 건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핀란드는 핵발전소가 4기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래전부터 이 작업을 해왔습니다. 부지 선정한 데만 17년이 걸렸고요. 그 이후에 20년에 걸쳐서 지금 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가동 목표를 지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시설물이요, 땅속으로 빌딩 100층 깊이로 들어갑니다. 경주 방패장이 땅속 한 100m죠. 땅속 500m까지 100층 깊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핀란드에 있는 5,500톤의 고준위 핵폐기물을 처분하는데 그 넓이가, 지하 면적의 넓이가 2에서 3 평방킬로미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18,000톤이 넘는 폐기물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지하 시설 공간이 필요할까요? 한 10평방킬로미터 이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연 건설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핀란드와 같은 공사를 하는데 우리의 기술 수준은 70에서 80%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계획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주 시민들한테 맥스터를 지을까요 말까요 물어보고 있는데요. 지금 전 국민 500명을 모아놓고 이것을 정부에서는 물어보고 있습니다. 연구처분장이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은가요? 중간처분장이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는가요? 아직 정책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주 시민들에게 맥스터 지을까요 말까요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어야 한다라고 답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한 차례 맥스터 정설 계획이 있었습니다. 지금 백지하고 다시 우리 시민한테 물어보고 있죠. 그 당시 박근혜 정부 계획을 보더라도 중간 저장 시설을 2035년에 건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핀란드와 같은 최종 처분장을 2053년에 건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주에 있는 맥스터는 임시 저장 시설이니까 괜찮아, 중간 저장 시설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박근혜 정부 때 계획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임시 저장은 44년이고 중간 저장은 19년입니다. 과연 임시 저장이 뭐가 좋습니까? 이 계획도 지금 지키지 못하죠. 왜냐, 백지화됐고 새롭게 논의하고 있으니까. 그 논의의 내용은 중간 저장 시설 지을까요 말까요? 연구 처분 시설 지을까요 말까요? 지금 이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근데 우리 보고는 맥스터 건설 찬성해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찬성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맥스터 7기를 추가 건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에서는 7기가 어떤 의미냐면요, 지금 현재 경주의 월성 2, 3, 4, 5기의 총 수명, 남은 수명이 17.5년입니다. 근데 이 맥스터 7기는요 33.6년치 분량입니다. 2배가 넘는 양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물을 올해 1월 달에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승인을 했습니다. 문제가 있지요. 저는 근본적으로 건설하는 걸 반대하지만 이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까? 월성원전 수명을 2배나 초과하는 시설물을 경주에 건설하려고 하는데 왜 아무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죠? 우리는 문제 제기해야 됩니다. 최소한 맥스터 3개는 필요 없는 시설물입니다. 경주에. 찬성론자 입장에서 보더라도요.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의제 삭제는 제가 이번 공론화 시작할 때 지난 2018년 5월부터 한 6개월간 산업부에서 진행한 준비단에서 함께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15명의 재검토위원회 위원들이 합의한 내용입니다. 맥스터와 관련해서 맥스터의 법적 성격, 관리 주체, 저장 규모, 운영 기관, 경주 시민들 공론화를 통해서 새롭게 정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법적 성격, 폐기물 보관 시설이냐 아니냐.
관리 주체 한수원이 관리해야 하느냐, 원자력 환경공단이 관리해야 되느냐, 저장 규모, 폐기물을 얼만큼 저장할 것이고 운영 기간, 지금 현재 한 29년간 경주에 있었다는데 앞으로 얼만큼 더 우리가 저것을 양보해 줄 수 있는가? 근데 이런 거 안 물어보잖아요. 보험공로나 들어와서 이런 의제가 다 삭제돼 버렸습니다. 오로지 지을래 말래, 안 지으면 너희한테 경제적 타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됐죠. 예. 저는 한 이 정도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메스도 추가 건설 반대는 우리한테 공론을 맡긴 이상 반대는 경주 시민들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권리를 꼭 좀 행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부는 2005년 약속에 따라서 건설하지 않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안전과 미래를 위한 선택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